자,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그 다항식의 그 차수가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요. 학습 알고리즘의 분산과 편향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성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정규화, 특히 그 정규화 매개 변수인 람다의 선택이 편향과 분산, 그리고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알고리즘에 대한 정규화 매개 변수에 좋은 람다 값을 선택하는 그 경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에서는 그 4차 오더의 그 다항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특별히 정규화항을 가지고서 피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람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람다는 이 매개 변수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에 잘 맞추는 정도, 이거 사이의 균형을 제어하는 어떤 정규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람다가 매우 큰 값으로 설정된 예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를 우리가 한 10,000 정도의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델 자체가 거의 이와 같은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개 변수들이 이런 그 W1, W2, W3, W4 이것이 매우 작게 유지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이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가 크게 되면은 거의 이 W1부터 W4가 모두 다 0에 가깝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f of x가 지금 b만 살아남는, 즉 w 그 매개 변수가 붙어 있는 건 다 제로라 돼서 f of x는 b 이런 상수값을 갖고 이와 같이 단순한 그러한 수평선으로 모델이 말하자면 피팅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델은 굉장히 하이 바이어스, 높은 편향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훈련 세트에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언더핏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훈련 오차인 JTrain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극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람다를 굉장히 작게 한번 설정해 본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즉 람다 값을 0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규화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정규화항이 사라지는 그 경우고 결국엔 4차 다항식으로 피팅하게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이 굉장히 위글리한 그런 커브로 그 훈련 자료를 우리가 피팅할 거고 과적합이 아무래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JTrain, 즉 훈련 자료의 피팅은 잘 되기 때문에 JTrain 값은 오차가 적게 나타나고, 하지만 JCB, 크로스 밸리데이션 상호 검증 자료에서는 잘 안 맞을 거니까 좀 높은 값의 오차를 보여줄 거고, 결국엔 이게 무슨 지표입니까? 하이 베리언스, 높은 분산을 가지면서 과적합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나타나겠죠. 자, 이번에는 10,000 정도 크지도 않고 0만큼 작지도 않은 한 중간 정도 인터미디어트 사이즈의 이런 람다 값을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훈련 자료에 이렇게 피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보통 우리가 just right, 적절했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훈련 자료 오차인 JTrain도 작고요. 그리고 상호 검증 자료에 말하자면 오차도 작게 나타나는 JCV도 함께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규화 매개 변수에 사용할 좋은 람다 값, 이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즉,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일단은 이런 포스 오더, 4차 오더 다항식을 피팅하는 거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정규화, 말하자면은 선형 회귀를 할 때 이 정규화 회귀의 파라메타, 즉 람다 값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값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다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다항식의 차수 D를 선택했던 것 같은 아주 유사한 절차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델을 이 4차 항이 최대 그 차수인 그 다항식을 우리가 피팅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람다를, 매개 변수 람다를 0으로 놓고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즉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이 w하고 b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거를 첫 번째 파라메타로 구해졌다 그래서 이 w1, b1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이 w와 b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차 JCV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다른 람다 값으로 두 번째 다른 그런 비용 함수를 가지고서 그 최적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이번에는 람다를 이제 0이 아니라 0.01이라고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W2와 B2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상호 검증 자료에서 오차 JCV of W2, B2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한 2배씩 증가시키면 람다가 0.02일 때에 말하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JCV W3, B3 마찬가지로 람다가 0.04일 때, 람다가 0.08일 때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은 아마 12번째쯤 되면은 람다가 한 10쯤 될 거고요. 람다가 10일 때는 이 W12와 B12가 구해지고, 그 W12와 B12를 사용했을 때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JCV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양한 그러한 람다에 대해서 교차 검증 세트의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이 정규와 매개 변수에 가장 적합한 값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살펴본 결과 만약에 그 다섯 번째 모델, 즉 람다가 0.08인 이 JCV W5 B5의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매개 변수 W5와 B5를 최적화된 매개 변수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사용한 말하자면 일반화 오차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 또 우리가 남겨두었던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오차 J 테스트를 이 W5와 B5를 가지고서 계산한 결과로 우리가 리포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직관을 좀 더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 람다라는 파라메타의 함수로서 그 훈련 오차하고 그 교차 검증 오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 수평축이 이제 람다라는 그 정규와 매개 변수의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고요. 이 왼쪽 부분에 극단적인 말하자면은 작은 값, 즉 람다가 0이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그 정규화 람다가 0이면 이것이 0이면은 우리가 그 정규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글리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함수 모양으로 커브로 데이터를 피팅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높은 분산 모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산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 이 JTrain은 굉장히 낮고요. 훈련 오차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대신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차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에 즉 그 람다가 굉장히 높게 크게 가정한, 아까 우리가 람다를 한 10,000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0,000 정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그 단순한 모델로 너무나도 W 그 파라미터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상수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값 모양으로 모델이 적합해지고요. 즉, 그 피팅이 거의 안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하이 바이어스 편향이 높은 모델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떤 데이터에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훈련 자료 이 JTrain도 굉장히 높게 나고요. 훈련 데이터에도 피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지금 여기 보다시피 크로스 밸리데이션에도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 JTrain이 그 람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JTrain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화 비용 함수를 보면요. 이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 W 제곱항에 이 값을 작게 유지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이 정규화 항에 가중치가 더 많이 부여되면 될수록 이 왼쪽에 있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 JTrain 파트인데 즉 데이터에 말하자면 피팅하는 거에 관심을 더 덜 두고 결국에는 이 JTrain을 작게 유지하는 보다는 요 W 제곱을 작게 하는데 더 그 집중을 하기 때문에 훈련 오차인 이 부분은 점점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JTrain의 값은 이와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 교차 검증 오차를 살펴볼까요? 교차 검증 오차 JCV는 이러한 모양으로 커브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람다가 너무 작으면 사실은 그 과적합이 되고요. 그리고 람다가 너무 크면은 그 과소적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JCV가 둘 다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거라는 오차가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그러한 람다 값을 찾는 거고 그것은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값을 찾는 교차 검증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일은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그 람다 값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즉 0부터 시작해서 0.01, 0.02, 0.04 등등 하고 그때의 그 JCV 값을 즉 그 교차 검증 오차 값을 검사해 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면 그 낮은 값을 만들어주는 람다를 우리가 말하자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람다 값이 가장 응용에서 적합한 모델을 피팅하는 데 사용되는 람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이어그램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가로축이 이 수평축이 폴리노미얼의 차수,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의 것과 비교하면 이게 얼핏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거울에 반사된 거울 이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다항식으로 맞출 때는 이 곡선의 왼쪽 부분이 바이어스, 즉 바이어스니까 과소적합되는 하이 바이어스에 해당되고 오른쪽 부분이 베리언스, 하이 베리언스로 과적합되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됐는데 여기 반면에 지금 여기 우리가 람다 소위 정규화 상수의 말하자면 함수로 그려본 JCV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왼쪽 부분이 하이 베리언스 즉 과적합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하이 바이어스 과소적합된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게 때문에 약간 거울로 비춰본 이미지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경우 모두 교차 검증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값을 평가해 보면 가장 좋은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뭔지, 가장 좋은 람다, 즉 매개 변수, 정규화 매개 변수가 뭔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규화 매개 변수 람다의 선택이 평양 또는 분산, 그리고 결국에는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정규화 매개 변수 람다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 세트 오차가 높다는 것, 그러니까 JTrain이 높다는 것이 편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JCV, 교차 검증 오차가 높다는 것, 특히 JTrain보다 훨씬 높다는 경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분산 문제인 거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때 높다 또는 훨씬 더 높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JTrain과 JCV 숫자를 보고서 그것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 하나를 더 개선해야 되는데
학습 중인 알고리즘의 기본 성능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JTrain하고 JCV라는 숫자를 보고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훨씬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